지금 이분들에 그래서 대변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믿는 구석은 만덕산을 믿는다 이렇게 됐고요. 정운찬 총리가 뜬금없이 또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분이 뉴스공장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정치의 계절마다 항상 러브콜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장돌뱅이가 장에 가는 심정으로 나도 한번 장에 가자. 의원님 재미있는 것만 해주세요. 김무성 이분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이 지금 속이 복잡하다. 아직은 단서를 달고 현재로선 번복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장께서 속마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일정 시점까지 안 오르면 본인이 나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김무성 씨는 단점이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제일 잘 들키는 정치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올림픽 정신으로. 원유철 의원도 참가의 의미를 넣는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올림픽 정신이에요. 근데 저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6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의 경쟁자는 황교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거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할 거다. 추호 선생은 네. 그동안 대선 후보 웬만한 사람은 다 거쳤어요. 반기문 띄우기도 했죠. 이재명도 만나서 영화 봤죠. 요새는 안희정 칭찬 되게 많이 하죠. 캠프에 안 돌아다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결국은 정착하기가 어려워졌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작전은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돼서 이제 떡고물이 좀 어디 있나. 박지원 대표가 왜 보이스피싱입니까? 이분은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 한 14년 동안 처음 봤어요.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맞아요. 그랬죠. 왜 그랬을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 계속 이래왔거든요. 전당대회 때. 근데 안철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손학규도 만나고 정운찬도 만나고 막 영입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가 삐질 수 있잖아요. 미리 떡 하나 준 거죠. 가을 운동회 부잣집 아들한테 선수 대표 선서 시키는 것처럼.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네. 안철수 대표한테도 내가 밀어줄게. 손학규 대표한테도 밀어줄게. 정운찬한테도 밀어줄게. 이거 뭐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비유. 삭제! 아침에 졸릴 때 쓰셨나 봐요. 오자가 되게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반기문 씨가 갑자기 중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충청권 어떤 신문의 제목이었답니다. 아, 이게 뭐요? 이게 제목이었답니다. 실제로. 가장 큰 지금 이제 야권에서의 화두는 여권까지 지금 넘나들면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카드입니다. 대연정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 든 국민들이 대연정을 원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비판할 테니까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께서는 나의 진정성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의원님이에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래당 당원들과 지금 어떤 걸 하냐면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완벽하게 중단할 수가 없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장소에 방문하면 반드시 즉각 퇴진, 즉각 탄핵, 우선 당장 퇴진, 그 이후에 대선 관련된 활동을 하시라 이런 거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구호는 닥치고 탄핵, 오로지 정권 교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 이런 운동으로 앞으로 2주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끝까지 힘을 내는 저 정청래 UFC 선수처럼. UFC 복장이 아니에요, 의원님. 아, 아마추어 권투인가? 네. 자, 이거는요. 이제 탄핵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가장 앞으로 관심이 있게 될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아니겠습니까? 경선에 있어서의 숨겨진 1인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대한민국 유권자가 4,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400명이 되면 10%가 참여하는 거고요. 200만이 참여하면 5%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150만이든 200만이든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60만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만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2% 정도만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경선이다. 왜?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전체 유권자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 2%가 이것은 조직적으로 가능한, 극복이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뭐 문재인 대세다 뭐하다 하는 것이 경선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표심의 왜곡이 없으려면 역선택도 방지하고 표심의 왜곡이 없으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한겨레에서 이번 주 월요일 2월 6일 날 발표한 건데요. 전체 여론조사는 경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61.5 대 17.3이에요. 중앙일보는 더 큽니다. 69 대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것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선거인단에 지지자들은 열심히 해라. 각자 지지자들이 열심히 선거인단 신청을 해서 표심의 왜곡이 없도록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저한테 계속 역선택 어떻게 역선택을 해서 계속 이렇게 저한테 쪽지로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박사모 같아요. 안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규모를 무의미한 정도로 줄이는 그렇습니다. 방법밖에 없죠. 다른 걸름 장치가 없고 많은 수가 참여해서 그 퍼센트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저한테 제발 이제 그만 질문하시라. 많이 참여해야 된다. 걱정되면 네. 한마디.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분은 올림픽 정신이에요. 근데 저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6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의 경쟁자는 황교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출마한다는 거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할 거다. 추호 선생은 네. 그동안 대선 후보 웬만한 사람은 다 거쳤어요. 반기문 띄우기도 했죠. 이재명도 만나서 영화 봤죠. 요새는 안희정 칭찬 되게 많이 하죠. 캠프에 안 돌아다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결국은 정착하기가 어려워졌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작전은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돼서 이제 떡고물이 좀 어디 있나. 박지원 대표가 왜 보이스피싱입니까? 이분은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한 14년 동안 처음 봤어요.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맞아요. 그랬죠. 왜 그랬을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 계속 이래왔거든요. 전당대회 때. 근데 안철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손학규도 만나고 정운찬도 만나고 지금 이분들에 그래서 대변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과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믿는 구석은 만덕산을 믿는다. 이렇게 됐고요. 정운찬 총리가 뜬금없이 또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분이 뉴스공장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무슨 정치의 계절마다 항상 러브콜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장돌뱅이가 장에 가는 심정으로 나도 한번 장에 가자. 의원님 재미있는 것만 해주세요. 김무성 이분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이 지금 속이 복잡하다. 아직은 단서를 그리고 달고. 현재로선 번복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장께서 속마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일정 시점까지 안 오르면 본인이 나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김무성 씨는 단점이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제일 잘 들키는 정치인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올림픽 정신으로. 원유철 의원도 참가의 의미를 논다.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60만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만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2% 정도만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경선이다. 왜?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전체 유권자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 2%가 이것은 조직적으로 가능한, 극복이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뭐 문재인 대세다 뭐하다 하는 것이 경선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표심의 왜곡이 없으려면 역선택도 방지하고 표심의 왜곡이 없으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한겨레에서 이번 주 월요일 2월 6일 날 발표한 건데요. 전체 여론조사는 경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적극 지지층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61.5 대 17.3이에요. 중앙일보는 더 큽니다. 69 대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것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막 영입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철수 대표가 삐질 수 있잖아요. 미리 떡 하나 준 거죠. 가을 운동회 부잣집 아들한테 선수 대표 선서 시키는 것처럼. 그게 보이스피싱인데. 안철수 대표한테도 내가 밀어줄게. 손학규 대표한테도 밀어줄게. 정운찬한테도 밀어줄게. 이거 뭐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비유. 삭제! 아침에 졸릴 때 쓰셨나 봐요. 오자가 되게 많이 보여요. 아, 그래요? 반기문 씨가 갑자기 중도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충청권 어떤 신문의 제목이었답니다. 아, 이게 뭐요? 이게 제목이었답니다. 실제로. 가장 큰 지금 이제 야권에서의 화두는 여권까지 지금 넘나들면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카드입니다. 대연정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 든 국민들이 대연정을 원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비판할 테니까 안희정 지사 지지자들께서는 나의 진정성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의원님이에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래당 당원들과 지금 어떤 걸 하냐면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완벽하게 중단할 수가 없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장소에 방문하면 반드시 즉각 퇴진, 즉각 탄핵, 우선 당장 퇴진, 그 이후에 대선 관련된 활동을 하시라 이런 거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구호는 닥치고 탄핵, 오로지 정권 교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 이런 운동으로 앞으로 2주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끝까지 힘을 내는 저 정청래 UFC 선수처럼. UFC 복장이 아니에요, 의원님. 아마추어 권투인가? 네. 자, 이거는요, 이제 탄핵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가장 앞으로 관심이 있게 될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아니겠습니까? 경선에 있어서의 숨겨진 1인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대한민국 유권자가 4,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400명이 되면 10%가 참여하는 거고요. 200만이 참여하면 5%가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150만이든 200만이든 신청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